준혁아. 저는 오늘도 그 이름을 부릅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불러온 이름입니다.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냅니다. 색이 바래서 이제는 누렇게 변했지만 그 아이의 얼굴만큼은 또렷합니다. 7살 김준혁, 앞니가 하나 빠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아이. 할아버지, 또 그 사진 보세요. 요양보호사 수진 씨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착한 아가씨입니다. 28쯤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슴에 품고 산 이 무게를.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거짓말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괜찮은 날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비가 옵니다. 3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던 그날. 제 인생이, 아니 우리 모두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그날. 방 한쪽 구석, 낡은 서랍장 위에 쌓인 전단지들이 보입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라는 제목. 30년 동안 수도 없이 만들어서 온 동네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나가서 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진 씨가 물잔과 함께 약을 가져옵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나이가 들수록 약만 늘어갑니다. 하지만 이 약들로는 제 마음의 병은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십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갑니다. 이 쓴맛처럼 제 인생도 쓰디쓴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준혁이의 맑은 눈망울이 저를 봅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매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이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준혁이를 찾아 헤매는지, 왜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아이를 찾는지, 제 아들 민수도 모릅니다. 손녀 지우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준혁이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더 끔찍한 진실은 그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휴대폰이 울립니다. 낯선 번호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성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30년 전 그 사고를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날, 비 오던 날 말입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뭘 보셨다는 겁니까? 누가 진짜 운전했는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다 봤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니.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습니까? 김철수 씨가 부탁했거든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친구를 위해서라도. 철수, 제 평생 친구였던 그 사람, 저 대신 감옥에 갔던 그 사람.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인생을 버리신 분. 눈물이 흐릅니다. 75살 늙은이가 전화기 앞에서 흐느낍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김준혁 씨를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사진을 꼭 쥐고 중얼거립니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이제 모든 걸 밝힐게.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다. 30년 전 그날의 비밀입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성사만 되면 회사가 몇 배는 커질 계약. 형님, 오늘 정말 떨리네요. 조수석에 앉은 철수가 말했습니다. 김철수, 제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라고 어른이 되어서는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철수야. 우리가 준비한 게 얼마인데 잘 될 거야. 저는 운전대를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제 마지막 진심 어린 웃음이 될 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거세졌습니다. 와이퍼를 빠르게 돌렸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님,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어요.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길 한가운데로 뛰어든 아이가 보였습니다. 빨간 우산을 쓴 어린아이.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빗길이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끼익. 타이어 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쿵. 차가 아이를 스쳤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빨간 우산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세상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이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형님, 빨리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계약은 어떡하지? 만약 경찰이 오면? 만약 내가 잡혀가면?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철수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철수야, 우리 일단 가자. 누군가 발견할 거야. 뭐라고요?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이 아이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하지만 안 돼요. 철수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길로 나가 지나가던 차를 세웠습니다. 제발요. 이 아이 좀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차가 멈췄고
철수는 아이를 안고 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그리고 계약 장소로 갔습니다. 비겁했습니다.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였습니다.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큰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와 아시는 사이죠? 네, 제 친구입니다. 교통사고 피의자로 자수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차가 김철수 씨 명이더라고요.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차는 철수 명이었지만 운전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거짓말을. 저는 미친 듯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유치장에 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살을 사이에 두고 저를 보는 철수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철수야, 왜 그랬어? 왜 내가 했다고 했어? 형님,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한테는 가족이 있잖아요. 민수도 있고 아내도 있고 회사도 있고요. 그래도 이건 저는 혼자예요. 감옥 가도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철수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아니야, 철수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나한테는 내가 가족이야. 알아요, 형님.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철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제 아들 민수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한테 아들이 있었다니. 뭐? 내가 언제? 결혼은 안 했어요. 옛날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았대요. 혼자 낳아서 키우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민수는 보육원에 있어요. 5살이에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님,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아니, 제가 못 나오더라도 민수 좀 부탁합니다. 무슨 소리야? 너 곧 나올 거야.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오래 못 산다는 걸. 형님, 약속해주세요. 민수를 형님 아들처럼 키워주세요. 제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내 목숨처럼 키울게. 철수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철수와 나눈 마지막 대화. 철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폐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이의 운명입니다. 철수가 세상을 떠난 날, 저는 보육원으로 민수를 데리러 갔습니다. 5살 꼬마가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철수를 닮았습니다. 민수야. 이제부터 아저씨가 내 아빠야. 아빠, 응, 아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랐지만 사정을 설명하자 받아들였습니다. 여보, 철수 친구 아들이라면 우리가 키워야죠. 고마워요. 그렇게 민수는 우리 집 아들이 되었습니다. 호적에도 올렸습니다. 김민수, 제 성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또 다른 아이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 김준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준혁이는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오시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지셨습니다. 7살 준혁이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 잘못으로 한 아이가 부모를 잃었다니. 준혁이는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친척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몰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준혁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준혁이가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인형을 안고 멍하니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사고 후로 말을 안 해요. 보육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부모님 잃은 충격이 컸나 봐요. 밥도 잘 안 먹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저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준혁이를 입양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입양.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민수도 있었고 아내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형편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비겁했습니다. 또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후원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매달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익명으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집에서는 민수를 키웠습니다. 철수의 아들. 제 친구가 저 대신 감옥에 가면서까지 지켜준 아이. 민수는 밝게 자랐습니다. 웃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아빠, 놀아요. 그래. 우리 민수 놀아주지. 민수와 놀면서도 머릿속은 늘 준혁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오늘도 말을 안 했을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준혁이가 비를 맞으며 저를 부르는 꿈, 도와달라고 손을 뻗는 꿈.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밤마다 잠꼬대하고.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미안해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 일은 잘 돌아갔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원자님, 준혁이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보육원에서 나간 뒤로 소식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준혁이를 찾기 시작한 건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붙이고 김준혁을 찾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붙였습니다. 서울 곳곳에, 부산에, 대구에, 전국 방방곡곡에.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아빠, 운동회 오실 거죠? 응, 갈게. 하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준혁이 목격했다는 제보 전화가 왔거든요. 달려갔지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거짓말쟁이.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는 저한테 관심 없죠?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민수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른이 되었고 저는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품은 상처입니다. 아버지, 35살이 된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아버지,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결혼하려고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수연이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여전히 준혁이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응,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 맞는지 알고 싶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지. 그럼 왜요? 왜 저한테는 관심이 없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안 오셨죠? 졸업식도 안 오셨어요. 중학교 때 상 받았을 때도, 고등학교 수석 입학했을 때도, 대학 합격했을 때도. 민수야, 결혼식 날짜 정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실지 모르겠어요. 또 그 사람 찾으러 가실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누구냐? 준혁이라고 했죠? 사진 속 그 아이. 대체 누구예요? 왜 그렇게까지 찾으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버지 사랑 한 번 제대로 못 받았어요. 항상 멍하니 계시고 항상 그 사진만 보시고.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힘들 때도. 근데 아버지는 늘 다른 생각하셨잖아요. 정말 미안하다 민수야.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습니다.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제 결혼식은 3월 15일이에요. 와주세요. 제발요. 이번만은. 민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내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웠어. 그날 밤 그 전화가 왔습니다. 30년 전 사고를 목격했다는 사람의 전화. 김준혁 씨를 찾으시죠? 네, 맞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드디어였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맨 준혁이를. 하지만 민수 결혼식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어떡하지? 결혼식에 가야 하나? 준혁이를 찾으러 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맘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결혼식 못 갈 것 같다. 준혁이를 찾았어. 답장은 없었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가야 했습니다. 준혁아, 이제 할아버지가 간다. 30년 만에 30년 전 버린 아들을 찾으러 다니던 노인의 정체가 밝혀진 날입니다. 부산에서 만난 진실입니다. 부산역에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맨 준혁이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주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부산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간다. 30년 만에. 작은 골목길 안쪽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준인의 분식이라는 간판.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사진 속 7살 아이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맑은 눈빛. 하지만 이제는 지쳐 보였습니다. 준혁 씨. 맞습니까?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김성우?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아는 듯 했습니다. 30년 전. 그 사고 때. 나가세요. 뭐라고요? 나가시라고요. 당장.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혁 씨, 저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듣기 싫어요. 나가세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 손님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뭘 기대했나. 30년 동안 찾아주지도 않았으면서.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식당 근처 여관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식당에 갔습니다. 또 오셨네요.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할 말 없어요. 저는 사과하러 왔습니다.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사과요? 30년 지나서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준혁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좋아요. 들어드리죠. 뭐가 그렇게 미안하신데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운전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김철수 씨는 제 친구였습니다. 저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신 겁니다. 준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이시죠? 진실입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준혁이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김철수 씨는 저 때문에 감옥에 가셨고 거기서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은 사고 소식 듣고 병원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준혁이 주저앉았습니다. 다 할아버지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준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38살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려주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뭘 하셨어요? 준혁 씨를 찾아다녔습니다. 찾아서 뭐 하려고요? 이렇게 사과하려고요? 할아버지는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셨겠네요.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준혁이가 겪은 30년입니다. 준혁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1년 있었어요. 말도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말마다 부모님이 와서 데려갔어요. 저만 혼자 남았죠. 준혁 씨, 8살 때 도망쳤어요. 거리로 나갔죠. 겨울이었어요. 추웠어요. 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쓰레기통 뒤져서 먹을 거 찾았어요. 편의점 앞에서 잤고요. 경찰한테 붙잡히면 또 보육원 가니까 숨어 다녔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9살 때 식당 주인 할머니를 만났어요. 좋은 분이셨죠. 설거지 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학교는요? 못 갔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식당 구석에서 잤어요. 15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준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유언으로 저한테 돈을 조금 남겨주셨어요. 그걸로 검정고시 봤어요. 고등학교는요? 검정고시로 졸업장 땄어요. 21살 때요. 그 뒤에 요리학원 다녔고요. 준혁이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25에 이 식당 차렸어요. 대출 받아서요. 빚 갚느라 10년 걸렸어요. 준혁 씨, 결혼은요? 못했어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겠어요? 부모도 없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준혁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친구는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3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제 30년이에요. 할아버지는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셨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준혁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일어나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일어나라고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그런다고 제 부모님 살아 돌아와요? 제 30년 돌아와요? 아닙니다. 하지만 나가주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준혁이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철수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민수라고요. 철수 씨가 저 대신 감옥 가면서 부탁했습니다. 민수를 키워달라고. 준혁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민수를 키웠습니다. 제 친아들처럼.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수도 아빠 얼굴을 모릅니다. 철수 씨가 감옥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줬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 씨도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안 돼요. 민수 씨는 할아버지가 키워줬잖아요. 저는 아무도 안 키워줬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랑 그 사람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혁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봤습니다. 정말 30년 동안 저를 찾으셨어요? 네. 왜요?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챕터 7. 민수에게 온 전화입니다. 여관방에 앉아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결혼식 안 오신 거 맞죠? 미안하다, 민수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예상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그 사람 만나셨어요? 준혁이라는 사람? 만났어. 어땠어요? 날 용서 안 하더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할 말씀 있으시죠? 무슨 말이냐? 제가 정말 아버지 친아들인지 말씀해 주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대학교 때 알았어요. 피 검사하다가 혈액형이 안 맞는 거 발견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피가 섞이든 안 섞이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고 싶어요. 진실을.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철수 아들이지. 내 친구 김철수의 아들.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보다 훨씬 좋은. 왜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세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정말 미안하다, 민수야. 아버지,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응.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신 적 있어요? 그 질문에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랑했어. 정말로. 거짓말. 아니야. 진심이야. 그럼 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왜 저보다 그 준혁이라는 사람이 더 중요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어. 준혁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저를 희생시킨 거예요? 민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 아이 모두를 잃었다는 것을. 준혁이는 저를 용서하지 않았고 민수는 제게 상처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준혁이를 찾느라 민수를 잃었고 이제 와서 준혁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배가 아팠거든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김성호 씨, 췌장암입니다. 말기예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석 달입니다. 충격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으니까요. 가족분께 알리셔야 할 텐데요. 혼자 살아요. 의사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아빠 병 걸렸어. 암이래. 말기.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민수가 알고 있던 진실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관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준혁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방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갔다 오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여관 주인한테 들었어요. 얼굴이 안 좋으시다고. 암이시죠?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아요.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식당 주인 할머니.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얼마나 남으셨어요? 3달. 가족한테 알리셨어요? 민수한테 말했어요. 근데 답장이 짧더군요. 당연하죠. 30년 동안 상처받았는데.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은요. 응. 민수 씨한테 전화 왔어요. 민수가. 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 좀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30년 동안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자랐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그러니 저도 용서해달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사실은 대학교 때 이미 알았대요. 자기가 할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피검사할 때 혈액형이 안 맞는 거 발견했대요. 그래서 호적 떼어봤더니 입양된 거더래요. 그걸 알고 있었어? 네. 근데 말 안 했대요. 할아버지 마음 아플까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수가.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준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저를 찾아다닌 거 다 안대요. 입학식, 졸업식, 상 받는 날. 다 빠지셨잖아요. 민수 씨가 물어봤대요. 왜 안 오시냐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민수 씨가 궁금해서 따라갔대요. 따라갔다고? 네. 할아버지가 전단지 붙이는 거 봤대요. 김준혁을 찾습니다 라고 쓴 전단지.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알았대요. 할아버지가 다른 아이를 찾고 계시다는 거. 서운했겠죠. 자기는 눈앞에 있는데 할아버지는 다른 아이만 찾으니까. 제가 민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에요.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민수 씨 말 듣고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준혁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있어요. 저도 30년 동안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았잖아요. 그게 옳은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준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용서할게요. 뭐라고요? 용서할게요. 이제는 저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민수 씨한테 가세요. 그리고 제대로 사과하세요. 30년 동안 상처 준 거. 제대로 사과하시고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민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민수야, 아빠야.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진.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민수야. 네. 미안하다. 30년 동안 제대로 된 아버지 못 돼서.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 입학식도 졸업식도 결혼식도 못 갔잖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잖아요. 이유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였어. 저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너 대학교 때 알았다며? 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민수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준혁이가 말해줬어.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 무거운 걸 안고 있었어?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힘들까 봐요. 준혁이 찾는 것도 힘드실 텐데 제가 진실 알았다고 하면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야. 피가 안 섞였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민수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35살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준혁 씨한테 전화했어요. 알아. 고맙더라. 용서해 주셨어요? 응. 내 덕분에. 민수가 웃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잘 됐다. 그날 밤 민수네 집에서 묵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준혁 씨 한번 만나고 싶어요. 정말? 네. 같은 처지잖아요. 아버지 없이 자란. 저는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 씨, 서울로 올 수 있어요? 왜요? 민수가 만나고 싶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틀 뒤 준혁이 서울에 왔습니다. 민수네 집 거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김준혁입니다. 둘이 악수했습니다. 민수 씨, 전화 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30년을. 민수는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자란 이야기를 했고, 준혁은 거리에서 떠돌며 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비슷하네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준혁도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철수야,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자랐어. 그리고 준혁이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어. 그날 저녁 셋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준혁이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 메뉴예요. 맛있네요.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준혁 씨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이야기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이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수와 준혁이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때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있어서. 어느 날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쓰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제 전 재산을 반으로 나눕니다. 절반은 민수에게, 절반은 준혁에게. 민수가 놀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받아야 해. 준혁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준혁 씨도 받아요.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둘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뭔가요? 제 전 재산으로 보육원 하나 세워주세요. 보육원이요? 네. 이름은 김철수 보육원으로 해주세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친아버지 이름이네요. 응. 철수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꼭 세우겠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철수가 나왔습니다. 형님. 철수야. 잘 살았어요, 형님? 아니. 잘 살지 못했어. 철수가 웃었습니다. 민수는요? 잘 컸어. 훌륭한 청년이 됐어. 고마워요, 형님. 미안하다, 철수야. 내가 대신 감옥 가고 거기서 죽었잖아.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철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이제 편히 쉬세요. 응. 그리고 준혁이한테도 잘해주세요. 알았어. 꿈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민수와 준혁이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응. 저희 둘이 의논했어요. 뭘? 보육원 함께 운영하려고요. 정말? 네. 준혁 씨가 원장 맡고 제가 이사 맡기로 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고맙다, 너희 둘 다. 아버지, 그런데요.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할 말씀 있으시죠? 응. 준혁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하나 더 있으시죠?
아직 안 말씀하신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사고 난 뒤에 네, 계약하러 갔어. 차에서 내려서 둘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철수가 준혁이 안고 병원 데려갈 때 나는 계약 장소로 갔어. 민수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성사시켰어. 큰돈 벌었지. 아버지, 그게 제일 부끄러워. 사람 다치게 하고도 돈 벌러 간 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죄책감에 살았어. 그 돈으로 회사 키웠고 지금 이 돈도 다 그때 번 돈이야.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알았어요. 이제 다 알았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미 용서했잖아요. 민수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용서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이야기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은 아니었지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이랬습니다. 철수는 감옥에서 죽기 전에 편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민수가 그 편지를 보육원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뭐니? 친아버지가 쓴 편지예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다.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하지만 성호 형님은 좋은 분이야.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지. 형님을 원망하지 마라. 형님은 실수했을 뿐이야. 그리고 형님한테는 나밖에 없어. 가족은 나야. 준혁이라는 아이가 있어. 형님이 실수로 다치게 한 아이야. 형님은 평생 그 아이 생각하며 고통받을 거야. 민수야, 내가 형님 곁에 있어줘. 외롭지 않게. 그리고 가능하면 준혁이도 찾아줘. 형님 대신. 사랑한다, 우리 아들.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철수야, 너는 정말.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30년 동안 친아버지가 부탁했으니까. 민수야. 그리고 준혁 씨한테 전화한 것도 친아버지 부탁 때문이에요. 준혁도 울었습니다. 모두 김철수 씨 때문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철수가 우리 모두를 이어준 것입니다. 제가 죽고 1년 뒤 김철수 보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이사로, 준혁이 원장으로 함께 운영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 민수와 준혁은 그 아이들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줬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것들을. 30년 전 빗속에서 시작된 비극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용서와 화해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철수야,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어.